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NBA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토니볼 채널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NBA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하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서 경기 분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밑에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영상에 대한 타임 코드를 남겨놓을 테니까 뭐 스킵하셔서 보셔야 되는 분들은 보고 이렇게 스킵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토니의 넋두리로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도 뭐 스코어가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이렇게 성적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뭐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부분 어떤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토니볼 원래는 국내 경기를 했었을 때는 최근 경기력, 맞대결 경기력만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은 뭐 이제 다득점이라든지 뭐 우세 스탯 이런 걸로 편하게 좀 승패나 핸디승 이런 걸 말씀드리다가 NBA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스탯들을 갖고서 TBS 시스템을 좀 저 나름대로 토니볼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맞다가 아직까지 모수가 크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맞다가 안 맞는 날은 쭉 안 맞다가 또 잘 맞다가 네 어제랑 뭐 오늘은 또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률은 6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경기 중에서 네 경기 있다가 제가 리뷰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리뷰하고서 제가 오늘 리뷰도 할 예정이지만 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개 중에 세 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다 뒤집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죠. 물론 뭐 농구라는 스포츠가 이 스포츠의 갬블이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뭐 처음에 잘해도 막판에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렇게 다 뒤집혀서 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추린 경기 중에 승률이 50% 이하가 되면은 그 다음 날은 하루 좀 자숙을 하자. 네.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심기일전으로 그 다음 분석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자숙은 1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강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때 모든 그 프로토가 중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숙은 그냥 이때 하고 네, 요 자숙하려고 했었던 거를 제가 조금은 좀 추리는 방식을 조금은 결론을 좀 내는 거를 좀 이렇게 어, 강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일반승, 마인승 좋다 이런 걸 직접 언급하기보다는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경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탯을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괜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되게 강한 픽이 돼 버리고 또 이제 그 부분 따라서 오셨다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은 뭐 저도 기분이 좋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도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괜찮아 보이는 경기 중심으로 좀 스탯만 좀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제가 승패를 직접 언급하다 보니까 자꾸만 좀 뭔가 설레발 쳐서 틀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네. 근데 가끔씩은 뭐 결론도 가끔씩은 말씀은 드릴게요. 저도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언급은 좀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하고 네, 데이터 스탯 중심을 분석을 하는 것, 좋아 보이는 거를 이렇게 뽑는 것 이런 식으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 Q&A가 몇 개가 좀 왔어요. 공통된 질문들도 있고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Q&A 3개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리뷰로 넘어갈게요. 이 첫 번째 Q&A가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토니볼은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미래의 경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석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쫙 다 모았어요. 뭐 NBA 같은 케이스는 15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15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머신러닝을 시켰죠. 그래서 그 팀과 이제 두 팀이 겨루잖아요. A팀이 갖고 있는 최근 다섯 경기의 경기력 평균, 그리고 A팀과 B팀의 최근 다섯 경기의 경기력 평균 값을 갖고서 어느 팀이 이길 수 있는 조건 값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재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선수가 터졌다. 그리고 누가 완전히 죽었다 이러면은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뒤집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이 제가 NBA 데이터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정확도가 95%라고 95%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있었던 그 골든 스테이츠랑 그 뭐 골든 스테이츠의 상대방이 누군지는 안 알려주고 골든 스테이츠의 뭐 득점과 스탯 이걸 딱 줬을 때 머신러닝을 시키고 이 골든 스테이츠가 이겼냐 졌냐라는 걸 맞춰봐라라고 하면 그걸 맞추는 확률은 95% 이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9.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스탯을 갖고서 이 팀이 이겼을까 졌을까라는 걸 맞추라고 던지면은 그거는 다 맞춥니다. 머신러닝이. 근데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미래의 일을 맞추라고 하면은 그거는 못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100%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평균 값에서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한번 이런 식으로 가보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이나 예측을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두 번째 질문이 라인업이 바뀌면은 배당이나 핸디 조건 다 바뀐다. 근데 토니볼 예측에도 이게 반영되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인업이 바뀌는 것은 저의 토니볼에서 예측을 했었던 거랑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저는 선수 라인업을 중심으로 스탯을 짠 게 아니라 팀 스탯을 중심으로 이거를 짰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선수 라인업, 선수별 스탯을 다 쪼개놓은 다음에 그 선수가 이 경기에 들어가냐 마냐를 어, 결정이 되면은 그 선수만 로스터로 올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을 시켜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선수 라인업이 한 2, 30분 전에 나오잖아요. 2, 30분 전에 나와서 이거를 갖고서 제가 예, 분석을 하고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NBA나 뭐 국내 농구, 국내 배구 다 마찬가지로 팀 스탯 중심으로만 짭니다. 팀 스탯 중심으로만 분석을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KBO나 MLB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선발 투수 선수 스탯 중심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에 토니볼이 그때까지 문 닫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면은 야구를 하게 된다면은 야구는 확실히 투수 노름이 세기 때문에 야구의 그 투수 데이터를 중심으로 예,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뭐 라인업에서 뭐 르브론 제임스가 빠져도 토니볼 예측은 크게 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TBS 제가 토니볼 스코어를 다루잖아요. 근데 토니볼 스코어랑 항상 비교를 하는 게 핸디 조건 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핸디 조건은 오즈들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그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실제로 라인업이 짜지면은 또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라인업이 변동됐을 때 토니볼 예측이 반영되는 거냐? 이거는 현재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토니가 선별한 경기에 본인도 직접 베팅을 하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경기를 4개를 찍었다고 했을 때 제가 4개를 다 진행을 다 하진 않습니다. 네, 할 때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제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추렸었을 때 그걸 다
매번 다 똑같이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찍지도 않죠, 당연히. 네,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자금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못 가는 경우들도 있고 놓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네 경기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경기를 다 매번 다 가지는 않습니다. 뭐 두 번 갈 때도 있고 뭐 추려서 하나만 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Q&A를 좀 올려주셔서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에 대한 리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9일 총 11경기였는데요. 11경기 중에 이제 제가 4경기를 뽑았는데 한 경기를 빼고 3경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네, 우선은 저도 오늘 좀 휴일이라서 경기를 제가 4개를 거의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정말 좀 음, 그냥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전반전만 예측하는 그런 좀 전반전만 베팅하는 프로토에서 전반전 결과만 좀 베팅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정확하게 잘 맞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디트로이트 피닉스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어저께 이 부분은 마진이 피닉스가 4인데 핸디 조건이 6이 나와서 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패스를 했는데 디트로이트가 이겼습니다. 3연패를 피닉스를 상대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워싱턴은 저는 보스턴 워싱턴 이 경기는 음, 조금은 좀 워싱턴 요새 경기력이 좀 좋아 보여서 이 5.5가 좀 보스턴한테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9점 차이로 네, 보스턴이 이겼고요. 이런 경기를 이렇게 갔었으면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올리언스랑 샬럿 이 경기는 제가 다 보고서 조금은 좀 믿기지가 않아서 저기 ESPN 가서 기록지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아, 뉴올리언스가 계속 승을 잡고 있다가 막판에 놓쳤잖아요. 근데 기록지를 봐도 뉴올리언스가 왜 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로 뉴올리언스가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밀리는 경기를 펼치지는 않았었는데 뭐 승리의 여신이 조금 샬럿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좀 고질적으로 뒷심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선수도 단이 그렇게 좀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뒷심 부족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 뉴올리언스가 뭔가 좀 단련이 될 때까지는 뉴올리언스를 막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뉴올리언스가 한 8.5, 9.5를 받았을 때는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5.5를 받았길래 이 정도는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뒤집히더라고요. 그리고 뉴욕과 오클라는 너무 백중세라서 이 부분은 좀 패스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클라로 경기가 확 기울었고요. 요 휴스턴과 올랜도도 백중세라서 패스를 했는데 그냥 이런 걸 갔었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펄츠가 빠진 게 상당히 좀 타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키 유타 이 부분 보면서 이것도 제가 기록지를 봤는데 이거는 그냥 유타가 오늘은 이기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점 슛이 25개가 들어갔습니다. 3점 슛으로만 총 131점 중에 뭐 75점을 3점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러키가 아무리 뭐 잘해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쿤보나 뭐 미들턴 스탯을 봐도 오늘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1쿼터, 2쿼터만 보더라도 3점이 유타가 너무 잘 들어간다, 무섭다. 그런데 이제 쿤보가 또 이제 유로 스태프 엔드원을 많이 얻어내길래 상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3, 4쿼터 보면서 이거는 오늘은 유타 3점 슛 못 막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장 안 좋아 보였던 멤피스 브루클린 이 멤피스가 브루클린을 잡았습니다. 그
멤피스 쪽으로 뭐 어빙이 비행기를 안 탔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멤피스 쪽으로 뭐 배당도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안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경기만 맞고 가장 믿었던 뉴올리, 미러키, 클리퍼스가 다 부러졌습니다. 아, 그리고 네, 클리퍼스 요 경기는 네, 조금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이 끝까지 잘 끌어가다가 네, 한 방 터지니까 그냥 휘청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조심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레이커스 시카고는 네, 뭐 오늘 저기 AD가 빠졌죠? AD가 빠졌는데 네, 이게 6.5 핸디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패스를 했는데 네, 뭐 2점 차이로 좀 레이커스가 좀 신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6.5 프렌을 받고 시카고를 가기에도 되게 좀 불안 요소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끝까지 가려다 망설였던 네, 세크라 토론토 네, 이런 걸 토론토 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디에런 팍스는 부상이었는데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세크라는 백투백인데 디에런 팍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11경기 오늘 경기 리뷰를 마치고요. 이제 내일 경기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경기로 넘어왔습니다. 내일은 8경기가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덴버부터 네, 밑에 내리다 보면은 네, 세크라멘토 포틀랜드까지 8경기가 있고요. 그 중에 4경기 괜찮아 보이는 경기 4경기를 뽑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필라델피아랑 덴버 경기인데요. 예,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세스커리 선수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이제 대규모 이제 자가격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취소는 안 됐어요. 네, 근데 이 경기 잠시만 제가 GTD를 볼게요. 네, GTD를 보시면은 네, 필라델피아 GTD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벤 시몬스만 뭐 접촉을 안 했나요? 벤 시몬스 빼놓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다 GTD예요. 네, 이 경기 아마 뭐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게 된다면은 그냥 승부가 기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예, 엑셀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요 엑셀 화면으로 왔고요. 네, 제가 보니까 두 팀 최근의 경기력은 둘 다 승리할 수 있는데 맞대결은 덴버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TBS 스코어는 덴버가 1점 더 앞서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2.5 플러스 핸디를 받았어요. 네, 경기는 불투명한데 GTD 상황 같은 걸 보면은 네, 이 부분은 덴버로 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세부 스탯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최근 5경기에 대한 세부 스탯이고요. 둘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고 두 팀 다 득실 마진이 예, 득실 마진은 필라델피아가 좋습니다. EFF도 필라델피아가 압도적이고요. 최근 경기에서는 다 필라델피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맞대결에서는요. 맞대결은 네, 덴버가 조금 앞섭니다. 네, 덴버가 좀 앞서고 EFF나 프리드로우, 필드골 다 덴버가 앞서고요. 필라델피아가 3점은 앞서는데 뭐 3점의 그런 핵심 키맨인 세스커리가 내일 절대 못 나오죠. 네, 그리고 리바운드는 네,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좋고요. 턴오버 필라델피아가 좀 더 많네요. 그래서 요 경기는 근데 이제 맞대결을 하면은 덴버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요 내일 필라델피아랑 덴버 경기가 열린다면은 이거는 덴버 쪽 사이드 쪽이 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디애나 피닉스 경기는요. 인디애나 최근에 폼이 좋습니다. 뭐 피닉스도 괜찮고요. 근데 맞대결 했었을 때는 인디애나만 나오는데 TBS 마진이 3점인데 네, 마이너스 2.5 핸디를 줬어요. 좀 간당간당하고 네,
간당간당한데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그리고 네, 워싱턴 마이애미. 네, 워싱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에 폭풍 득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승리의 경기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요새 생각보다 좀 답답한 경기가 좀 많죠. 근데 또 꾸역꾸역 잘 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맞대결 성적은 이제 마이애미가 좀 더 좋고요. 근데 TBS 마진이 워싱턴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네, 5.5 핸디를 받았어요. 그리고 워싱턴은 백투백이죠. 오늘 워싱턴 경기를 했죠. 네, 보스턴이랑. 그리고 웨스트브룩은 GTD가 떴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이 부분은 만약에 가실 좋아 보이는데 참여하실 분은 확실히 예, 웨스트브룩의 출장 라인업을 보시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애미랑 워싱턴 현재 시간 기준 라인업인데요. 웨스트브룩이 회색이 뜨기는 했는데, 네, 회색이 뜨기는 했는데 이렇게 막 GTD로 막 빠지진 않았네요. 네, 한번 그러면은 세부 스탯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워싱턴과 마이애미 최근 경기, 최근 5경기의 경기력 세부 스탯인데요. 네, 워싱턴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습니다. 근데 마이애미는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고요. 나머지 지표들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파울은 워싱턴이 아무래도 서부룩 환자가 있어서 네, 퍼스널 파울은 워싱턴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음, 3점이 워싱턴이 더 좋네요. 최근 경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워싱턴의 최대 단점이 확실한 슈터가 3점이 없는 게 단점인데 어쨌든 EFF는 워싱턴이 훨씬 좋고요. 네.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워싱턴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맞대결로 갈게요. 맞대결은 어, 2점 차이로 마이애미가 앞섭니다. 뭐 리바운드는 마이애미가 높이가 높으니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로페즈가 있죠, 워싱턴은. 근데 아무래도 뭐 네, 아데바요가 한 수 위죠. 그리고 3점 필드골 네, 다 마이애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마이애미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고요.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네, 이 경기 네, TBS 마진이 워싱턴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핸디 조건도 워싱턴이 플러스 5.5를 받았고요. 이 부분은 좀 GTD나 라인업 확실히 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워싱턴 프렌이나 일반승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샬럿, 아틀란타 경기로 넘어가면은 어 이게 샬럿이 더 좋네요. 샬럿이 더 좋고 샬럿에 프렌을 받았나요? 샬럿에 프렌을 받은 것 같아요. 샬럿이 더 좋고 샬럿이 더 프렌인데 샬럿이 백투백이고 아틀란타가 3연패고 근데 아틀란타가 완전 정배네요. 아틀란타가 부상자들이 내일 좀 많이 돌아오나요? 어, 네,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애매해서 저는 패스를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 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은 뭐 샬럿 프렌 뭐 이런 것도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러키 클리블랜드 뭐 미러키는 오늘 당한 패배를 내일 부상자 천국인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그냥 아주 네, 화풀이를 엄청나게 하겠죠. 네, 폭풍 따귀를 때리겠죠. 근데 이제 16대 0입니다. TBS 스코어는 16대 0인데 핸디 조건이 14.5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오늘 미러키에 뒤어서 내일은 미러키를 패스하는데요. 만약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스코어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내일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경기가 이겁니다. 미네소타랑 샌안토니오입니다. 두 팀 다 승리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최근에는. 근데 미네소타만 맞대결해서 승리의 조건을 갖고 있고요. TBS 마진이 7, 6입니다. TBS 마진이 미네소타가 더 좋아요. 그리고 홈 핸디 조건이 플러스 6.5입니다. 네. 그리고 미네소타가
6연패고요. 내일 카렌서니 타운스 복귀가 네, 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번 이 부분 어, 라인업이랑 네, 스탯 한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카렌서니 타운스가 이넥트 아웃에서 GTD로 바뀌어 있고요. 2승 6패로 처참하죠. 뭐 샌안토니오도 요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이트 아웃됐고 뭐 알드리지 돌아왔죠. 알드리지 돌아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더마드로잔 그리고 머레이도 뭐 오랫동안 부상이었다가 이제 재활 재기에 좀 성공하고 있고요. 더마드로잔이 예, 여기 카와이 레너드랑 토론토에 있었을 때 트레이드 됐었었잖아요. 근데 머리를 콘로우로 했더라고요. 콘로우 머리를 하니까 더마드로잔한테서 약간 카와이 레너드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전 약간 좀 놀랬어요. 네. 그럼 카와이 레너드가 개인적으로는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마드로잔에게서 네, 카와이 레너드의 향기가 난다는 느낌이 조금 좀 새로웠고요. 내일 샌안토니오는 큰 라인업 변동이 없는데 이제 미네소타는 이제 카렌타가 들어오면은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의 세부 스탯을 보면은요. 네, 최근 경기가 맞대결이네요. 이건 맞대결을 먼저 보고 있는데 맞대결에서는 미네소타가 이기는 경기력을 갖고 있고 득실 마진 미네소타가 더 좋고요. 뭐 예,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3점 미네소타가 좀 더 좋고 아마 EFF가 미네소타가 좀 더 좋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 이렇게 수치 차이가 나는데 EFF가 좋은 거면은 뭐 턴오버를 좀 덜했고 그리고 어 저기 슛에서 좀 미스한 슛이 좀 더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보면은요. 미네소타 마이너스 17, 여긴 마이너스 6 득실 마진이 리바운드도 뭐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미네소타 턴오버 이걸 보니까 미네소타 가기 싫어지네요. 네. 음, 네. EFF는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얘는 프리드로우도 잘 못 넣네요. 네. 34 대 41. 샌안토니오가 3점 슛이 좋은 편이었죠. 네, 좋은 편이죠. 샌안토니오가. 네, 원래는 뭐 그랬던 자료 본 것 같아요. 포포비치가 3점 슛 되게 싫어하는데 3점 슛 되게 많이 올라왔다고 뭐 이런 자료를 본 것 같고요. 이걸 보니까 또 미네소타에 대한 확신이 확 떨어집니다. 자, 이제 화면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네, 다시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왔습니다. 네, 이 보니까 미네소타 일반승이 2.8이네요. 네, 저는 미네소타 6연패고 미네소타가 홈으로 왔고 카렌 써니 타운스가 복귀했고 미네소타 6연패인데 여기서 지면은 이제 뭐 이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늑대 새끼들이죠. 네.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지난번에 대여인 레이커스를 어, 잡았죠. 네. 레이커스를 잡아서 국산 증후군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그냥 네, 저는 그냥 미네소타 그냥 강승으로 한번 네. 저는 이거 내일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미네소타 강승으로. 네. 근데 제 말에 신뢰가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은 네, 그냥 참고만 스탯 참고만 해보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내일 이 경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강승. 네. 이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네, 가끔은 한다고도 했잖아요. 네,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댈러스랑 올랜도 경기입니다. 네, 댈러스가 뭐 최근 경기 맞대결 다 이기는 걸 갖고 있고요. 올랜도도 최근에 폼은 좋아요. 근데 펄시가 시즌 아웃 된 게 그렇게 다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댈러스가 13대 6으로 네, TBS 마진은 7 정도 앞서고 있고 그리고 핸디는 마이너스 5.5를 받았습니다. 1.5 정도 차이가 나서 저는 이거 패스하고요. 네, 세크라멘토랑 포틀랜드. 네, 포틀랜드가 네, 시카고를 잡으면서 좀 승리의 조건으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가 둘 다 승리 가능이고요. TBS 마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핸디가 3.5예요. 그리고 세크라는 백투백입니다.
네, 요거 세부 스탯 보고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포틀랜드랑 세크라 세부 스탯으로 돌아왔고요. 보시면은 EFF가 그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세크라가 잘 뛰었나 보네요. 이것도 비슷하고 세크라 3점도 괜찮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득실 마진 실점이 세크라가 조금 더 많았구나. 턴오버도 비슷하고 파울은 오히려 포틀랜드가 더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세크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인 것 같은데 왜 포틀랜드한테만 이기는 값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자, 맞대결로 넘어갈게요. 네, 맞대결은 네, 득실 마진이 포틀랜드가 2점 정도 앞서고요. EFF도 괜찮네요. 이래서 오즈들이 3.5밖에 안 줬구나. 세크라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이것만 보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페인트 존 52, 3점이 세크라가 더 좋네요. 프리드로우도 좋고. 그런데 승리는 포틀랜드만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네, 약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크라 이 경기 세크라가 좋아 보이고요. 세크라가 마이너스 3.5 핸디 받았는데요. 저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포틀랜드가 마이너스 3.5 핸디 받았는데요.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분석한 내일 경기 중에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경기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세크라 포틀랜드, 샌안토니오랑 미네소타, 워싱턴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덴버. 근데 필라델피아 덴버는 개최가 어떻게 될지 아직 좀 확정이 안 났고요. 워싱턴 마이애미,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좀 너무 강승부를 모든 걸 내려놓고 강승부를 띄우는 그런 그런 분석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그리고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도 좋게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